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굵직한 뉴스들이 어제 오후부터 또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도 나름 그래도 시장이 기다렸던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있었는데요. 저희 정치적인 느낌은 싹 빼고 어떤 주가 측면에서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삼성그룹주 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움직임도 오늘 궁금하고 또 장 마감 이후에 백신 관련한 이슈도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또 그들 종목들 또 오늘 크래프톤 입성인데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 사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조금 기대가 됩니다. 면밀히 따지면서 사전 전략을 챙겨봐야 될 것 같네요. 예, 방금 오프닝에서 제가 뭐 구체적인 단어는 쓰지 않았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이슈 이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법무부가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어제 저녁에 결정을 했습니다. 네. 무려 207일 만에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13일 오전 10시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목요일까지도 재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5년 취업 제한 때문에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어떤 경영 전면에 나서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총수가 이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주가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간히 한번 짚어드렸었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경제 환경의 변화를 고려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주식시장에서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건 네. 이 부회장이 풀려나게 됐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지지부진했었던 뭐 M&A랄지 증설, 투자 소식들이 물밀듯이 밀려올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까? 그렇죠. 아무래도 TSMC와 인텔 같은 경우에는 증설이나 투자 소식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계속 좀 미뤄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격도 좀 나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고, 미국 배터리 공장 이거 17조 원짜리였는데 그리고 20조 원 이상의 뭐 투자 규모였었는데 계속 이게 지지부진하게 좀 미뤄지는 감이 있어서 이것도 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당연히 나올 테고요. 항상 삼성전자의 주가가 폭발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 M&A. 올해 들어서 뭔가 있을 거야 라는 얘기는 지난해 말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뭐 계속 미뤄지다가 총수가 다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하만 인수 이후에 조단위 M&A가 올해 좀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건 좀 막연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시장에서 바라왔다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가 좀 올라줄까라는 건데, 요즘 들어서 외국인들이 샀던 이유가 결국 여기 어제 저녁에 나왔던 그 소식에 베팅하는 것인가 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고, 네. 만약에 정말로 그게 맞다면 다시 한번 오늘장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소식일 것 같은데, 다만 뭐 주가에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좀 기대감들이 어쨌거나 크고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만한 어제 이슈가 나왔던 건 팩트는 팩트죠. 일단 이 소식이 어떤 영향을 줄지 어디까지 영향을 줄지는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악재성 이슈는 아니에요. 삼성전자에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중립 이하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뭐 넉넉히 들고 있는 현금의 활용 방향이 궁금해지네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나누고 이쪽으로 가니까 조금 이슈가 좀 가벼운 느낌도 사실 있는데 주가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쪽이 워낙 더 좋았었기 때문에 네. 백신 관련한 이슈입니다. 어제 시간외에서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시간외에서는 10% 상한가인 거 아시죠? 이화전기 상한가, EID, 이트론 등의 종목들이 다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이넥스, 이수앱지스, 종근당바이오, 제테마 역시 올랐고요. 히온스 글로벌 컨소시엄 관련 종목들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한국코러스와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 자체 주가 상승 탄력이 시간외에서도 조금 차이가 보였잖아요. 네. 생산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 생산을 하게 됐을 때 5억 도주 정도, 이쪽은 1억 도주 정도기 때문에 조금의 주가 탄력도는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어떤 이슈였을까요? 일단 뭐 기존에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이 스푸트니크 V 백신 CMO를 하는 것에 대해서
품질을 최종적으로 러시아에서 인정을 해줬다. 아, 그래, 이제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 그대로 수출하면 돼 라고 최종 품질 승인을 드디어 내준 겁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빠르면 8월 안부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한국 코러스 생산 준비 완료돼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이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 우리는 맞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러시아 백신은 지금 70여 개 국가에 공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생산해서 수출했을 때 상당한 이익이 잡히는 거는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주 어제 조금 시간 외에서 흐름을 보인 거고요. 오늘장 어떻게 반응할진 봐야겠습니다. 예. 다만 러시아 백신은 이 이슈가 아직 남아 있어요. WHO 승인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한 4월, 5월경엔 날 거야 이랬는데 아직까지 계속 밀리고 있다는 점. 이게 또 추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되겠죠. 보통 백신 개발은 평균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신 개발을 10개월 만에 탄생을 시켰고 이 과정에서 백신 개발 1상, 2상, 3상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어요. 네.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랬는데 임상 3상도 전에 백신 사용을 허가했던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였어요. 그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아직까지 유럽의약품청과 WHO 승인은 받지 못했는데 추가적으로 이후에 이 승인까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러시아 백신주는 강할 수는 있다. 다만 백신주들이 언제나 그렇듯 좀 널뛰기를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대응이 어렵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골라서 좀 가져갈지 아니면 아예 매매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사실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는 워낙 이슈들이 계속 있어 왔고 박앵커가 출근 전에서 한번 싹 정리를 해줄 정도로 이거는 그때만 한번 반짝하는 그런 이슈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연속적인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고 저도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주들이 다 막 상한가를 기록했길래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오늘 장에서도 좀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분명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거든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잠시 후에 한번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마무리 짓고 세 번째는 MSCI 정기 변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MSCI의 지수 리밸런싱이 그러니까 12일에 편입 종목이 변경이 되고요. 이제 리밸런싱 유효는 3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 전에는 리밸런싱 이후에 패시브 자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액티브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고 이후에는 지수 추종이 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 것인가? 이전에 MSCI 정기 변경과 관련해서 전략들을 봤을 때 어쨌거나 편입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조금 일찍 사서 이후에 변경일 이후에 유효가 되는 날 파는 게 가장 전통적인 전략이자 유효한 전략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림이 좀 복잡하거나 난해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 D-Day가 이제 유효일이고요. 여기가 30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봤을 때 어쨌거나 편입 가능한 종목을 미리 선점해서 한 달 전에 사는 게 가장 상대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거고 늦게 사면 늦게 살수록 이제 기대 수익률은 좀 낮았다라는 건데 지금 시점이라면 한 이 정도 부근이거든요. 20일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인가? 확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편출입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일단 편입 종목부터 보시면 가장 지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BM입니다. 실제로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유동성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나오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와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얘기가 되는데요. 다만 가능성이 있는 종목 가운데서는 좀 떨어지는 그래서 로우로 많이 측정을 하는 증권사들이 많았고요. 특례 편입 같은 경우에 어제 오후에 하나 소식이 있었죠. 카카오뱅크 조기 편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발표를 했었고 이게 20일부터 편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나올 수 있을 테고 카카오뱅크 어제 왜 올랐는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크래프톤도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오늘 상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유동성이 얼마나 공급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 보시면 비중 축소 예상으로 SK텔레콤인데 한 지금 4분의 1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비중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난 5월에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외국인 비중이 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때문에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SK텔레콤에 대해서도 한번 보셔야 될 텐데 다만 SK텔레콤은 또 증권사에서 이런 불확실성만 이번 달 말까지 다 그냥 확인이 되고 정리가 되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입 예상되는 종목과 비중 축소가 예상되는 SK텔레콤까지도 한번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뭐 이 이슈만 가지고 매매하는 분들이 뭐 많이 계시진 않겠습니다만 편입 예상 종목을 앞서 보여주신 내용대로 미리 사서 그 당일에 매도하고 네. 이후에 비중 축소 예상인데 긍정의 시각이 남아있는 SK텔레콤으로 옮겨가봐도 될 그렇죠. 건가? 뭐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도 한 번쯤은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제 편입 예상됐던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렸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소들 잘 보시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궁금한 내용들이 참 많은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네요. 지금부터 전문가와 전략 이어가시죠. 궁금한 이슈들 그리고 참 많이 올라서 혹은 변동성이 커서 애매해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분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스푸트니크 V 그 백신 관련주와 해서는 그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 또 급등을 했기에 저희가 한번 이슈를 선정해 봤는데요. 이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 좀 선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뉴스를 보면 스푸트니크 V가 국내 생산에 이제 초입에 들어갔다고 하죠. 이제 시생산에 이제 들어갔고, 내용이 결과가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또 감마 변이 바이러스 이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백신에 대해서의 어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신에 대해서 좀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유럽이라든지 WHO의 승인이 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국가에서만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9월 정도, 한 10월 정도가 된다면 유럽이라든지 WHO라든지에서의 어떤 승인 가능성도 좀 열려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사용 승인이 되게 되면 좀 이 제품을 사용하는 국가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공급 대비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하고 WHO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수요가 많아질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급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런 그 생산 기지 역할을 한다라면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높은 새로운 신규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어떤 그 이슈가 있었던 게 지금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백신이 부족했었던 지난 4월, 5월 정도에 한번 그 관련된 기업들의 이슈가 좀 있었죠. 그때 꼭 그 화이자라든지 이런 모더나라든지 이런 그 미국계 기업뿐이 아니라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관련된 백신들도 일단은 체크는 하고 있다. 동향을 체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그때 당시에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 이후에 이들 기업들이 주가 흐름을 본다면 계속 좀 반등 없이
좀 하락세를 보여줬었고요. 최근에 좀 며칠 하루 이틀 정도 상승을 좀 하게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방향성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생산을 한다고 해서 그때는 진짜 엄청난 단기에 많은 상승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상승하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가가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는 기업들 좀 제가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뭐 휴원스 글로벌이라든지 프레스티지 바이오, 뭐 종근당 바이오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공격적인 매수 관점보다는 좀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애매한 투자 의견이나 또 업종군들일 때 항상 여쭤보는 게 그거잖아요. 저희가 이슈를 이렇게 던져 드렸기 때문에 굳이 세 개를 뽑은 건지 아니면 진짜 지금 시점에서 매력이 있다라는 건지. 근데 지금 약간 뉘앙스를 보면 전자에 가깝지 않는가 싶은데 제가 맞게 해석을 한 겁니까? 네, 뭐 스푸트니크 관련해서는 조금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뭐 굳이 여기에서 꼽자면 세 개가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들은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이거 외에도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MSCI 정기 변경과 관련해서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종목이 아무래도 에코프로비엠이고 어제가 뉴스 나왔었던 그래서 뉴스 이후에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던 카카오뱅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악재가 다 해소가 된다면 오히려 살만한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좀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뭐 항상 MSCI라든지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러한 그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정기 변경을 했을 때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되냐, 편취를 되냐에 따라서 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명확히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8월에 정기 지수 변경이 좀 되다 보니까 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됐죠. 근데 카카오뱅크는 이미 코스피 200이 조기 편입이라든지 MSCI 편입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지난 뭐 금요일에 상장하는 날 외국인들이 2천억이 넘는 매수가 들어왔었고 어저께도 상승할 수 있었던 요소가 그런 거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그 액티브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주가에 긍정적 역할을 좀 할 수 있는데요. 뭐 크래프톤도 오늘 이제 상장 첫 거래를 시작을 하게 할 테고, 뭐 크래프톤도 지금 거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기업들,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앞에서 말씀하신 뭐 카카오 게임즈 등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 못했네 하는 기업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지금 언급되는 기업들 중에서.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 보면 이미 좀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꼭 이게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 혹은 MSCI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 편입이 되고 나서 자금이 집행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편입이 물론 이제 예상하지 못한 기업이 편입이 된다라면 자금이 집행이 되겠죠. 카카오뱅크처럼. 근데 그게 아니면 이미 그동안의 시가총액이라든지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편입 되겠다 안 되겠다가 유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도 이미 어저께 많이 올라왔었고, 또 지금 언급해드리는 그 편입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시장 대비해서. 뭐 특별한 이슈가 있다곤 하지만 그 정도 이슈 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편입이 된다고 해도 추가적인 상승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말씀드리는 것처럼 편입이 될 것처럼 기대를 했는데 편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서. 그러면은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관련된 기업을 지금 접근하기엔 조금 저는 조심스럽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편출 예상되는 종목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좀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 거의 확정된 거는 KMW 정도, 그리고 SK텔레콤은 한 1조 원 정도가 빠진다고 하죠. 자금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자금이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가지고 어디서 빼고 어디서 넣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뭐 SK텔레콤에서 1조 원 정도 빠지고 이것을 이제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크래프톤이라는 다른 신규 편입되는 쪽으로 유입이 된다라면 SK텔레콤은 당분간은 좀 매물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도 당분간 수급이 좀 수급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의 반등이 시원찮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SK텔레콤은 약간 중간지서형 성격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이슈가 좀 있어서 뭐 하락했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뭐 본격적인 하락은 아니지만 뭐 수급이 좀 악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지선을 좀 확인하고 8월 말 뭐 9월 흐름을 좀 지켜보고 접근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MSCI 지수 편입 예상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좀 선반영된 감이 많고, 그리고 SK텔레콤이나 KMW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인 공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자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어요. 두 가지 이슈 모두 지금으로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공략해 볼 수 있을지는 코너 속의 코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 스픽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창의 스픽은 뭘까요? 주 이슈 마무리 국면, 기업별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뭐 앞에 MSCI라든지 스푸트니크라든지 모멘텀을 찾는 싸움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딱히 시장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어저께도 뉴욕 증시도 보면은 하락할 것처럼 보여지면서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반등세를 좀 보여줬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어저께 좀 초반에 조정이 나왔다가도 좀 반등에 성공을 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각보다 왜 강하지가 않네라는 느낌, 뭔가가 좀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모습을 좀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이유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또 실적 장세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증시가 그날 흐름을 조금 뭐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주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뭐 하루 이틀 뭐 스푸트니크라든지 뭐 MSCI처럼 그날 이슈로 주식을 접근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약간 한 달, 뭐 두 달 이런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접근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어떤 모멘텀을 찾아보자라면 결국엔 전 그런 것 같아요. 기업이 얼마나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성장을 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정책적인 모멘텀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섹터가 크게 가거나 조금은 뭐 가다가도 좀 말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난 7월 달 뭐 지금까지도 상당히 강한 게 2차 전지이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성장 모멘텀에다가 정책 모멘텀까지 같이 맞물리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건 많이 올랐죠. 근데 그 많이 오르면서도 최근 한 달 사이에 안 오른 종목군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들 종목이 안 오른 것이 조정이 나온 건 아니에요. 고점에서 이 순환매를 좀 준비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전통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지난 7월 전에 좀 강점을 보여줬던 기업은 SKC, 삼성 SDI, 뭐 썰브레인이거든요. 근데 이들 기업들이 최근에 보면 다시 좀 꿈틀거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만약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을 보신다라면 세 개의 기업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한번 약간 언급해 드렸지만, 어찌되었든 뭐 델타 변이고 뭐 다 필요 없다. 지금 경제 지표 좋고 경기 회복으로 간다. 오히려 테이퍼링이 걱정된다고 할 정도의 지금 경제 지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은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경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서비스업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흐름이 좋을 수 있고, 그것 중에 하나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수익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한항공이라든지, 그리고
호텔신라, 특히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뭐 호텔 업도 하겠지만 알다시피 면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매출 차지하는 부분이 커서 뭐 호텔신라라든지 삼성물산 같은 경우, 삼성물산이 뭐 꼭 건설 쪽도 있겠지만 다른 섹터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기업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세 개 종목 그리고 유창희 대표께서 이전부터 계속 리오프닝 수혜주들을 밀고 있는데요. 대한항공과 호텔신라, 삼성물산까지도 다시 한번 관심권에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